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세 번째 주제는요, 조금 가볍지만 약간 통쾌한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냐고요? 예, 이겁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한 방 먹고 쫓겨나는 한동훈. 예, 심지어 방문 요청도 거절당했다. 야, 이게 뭘까요? 조국 혁신당한테 한 방 얻어먹고 쫓겨났다? 아니, 한동훈이 쫓겨났어? 조국 혁신당한테 맞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사연이 좀 찌질해요. 야, 검사치고 참 찌질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남의 집에 차고 들어가가지고 배짱 부리다가 쫓겨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꽤 통쾌하네요. 자,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금부터 설명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기사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동훈 야당 대표 예방 미루는 이유는 이라는 기사예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자, 보통 당 대표가 되면은요, 취임한 다음 날에 다른 정당들을 찾아갑니다. 이재명 대표도요, 당 대표가 되고 난 뒤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하여튼 뭐 그 길지 않은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을 두고 국힘당도 방문을 했었고요. 조국혁신당도 방문했고, 그때 조국혁신당이구나. 그 전에 다른 야당, 그때는 정의당이었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방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원래 이렇게 당 대표가 새로 되면은 다른 당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상견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거는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길어도 3, 4일 안에 다 가는 게 원칙이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며칠 미뤄질 수도 있겠으나, 예. 뭐 보통 일주일은 다 넘지 않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찾아와가지고 인사했잖아요. 그리고 또 국힘당 가가지고, 국힘당 가서도 또 인사를 하고, 국힘당에 가가지고는 그 일정을 막 얘기 안 해주는 바람에, 아이고, 내가 찾아가서 인사하려 했는데 국힘당에서 일정을 안 주네? 라고, 약간의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일정을 뭐 됐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당대표가 되면은 다른 당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게 예의입니다. 관례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 된 지 지금 제법 됐잖아. 열흘 정도 됐거든요. 열흘 지났지 벌써. 근데 아직까지 예,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찾아가서 인사를 안 해. 아니 지들이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최대 정당이 어딥니까? 민주당이에요. 지그들보다 표가 거의 2배 가까이나 많아. 그렇긴데 여기 안 간단 말이에요. 인사 왜 안 가지?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힘당에서는 뭐라고 밝혔느냐? 야, 지금 여야 관계가 안 좋잖아. 뭐 탄핵안 막 올라가고 지금 뭐 필리버스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유, 어떻게 또 방문하고 그래? 아이, 그런 주변상 여건 때문에 안 가는 거야.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껄끄러울수록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껄끄러운 상황을 해소하는 어떤 뭐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 분기점이 되라고 하네요. 그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예, 이렇게 예의상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은 뜻밖의 돌파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맞춥니다. 껄끄러울 때일수록 찾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지? 그러면서 지금 뭐 여건이 안 좋아서 라고 하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한동훈이 정착인 걸렀네. 순 쫌팽이 아니야. 지금 뭐 중딩 고딩이야?
여당 당대표란 애가 말이야, 세상에, 아이고, 저런 데도 안 가, 아이고. 요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자,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기사가 딱 나갑니다. 뭐라고? 한동훈이 야당 방문을 안 한 거는 말이야, 뭐 지금 정치 여건,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실은 벤치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난해 12월에 한동훈이 지금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 겁니다. 이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닷새 만에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안 가고 있어. 왜? 아까 얘기했듯이 지들은 지금 정치 상황, 뭐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 탄핵하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식의 핑계였는데, 알고 봤더니 못 가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패싱, 한동훈 대표의 조국 대표 예방 패싱 사건의 전말이라고 해서 쭉 나와. 이 내용이 뭐다? 사실 알고 봤더니 정치적 사건, 지금 여건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쪼잔하고 좀 쫌스럽다,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치사하다,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쪼잔한 이유가 있더라고. 쪼잔한 이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이 쪼잔한 이유 때문에 방문 요청을 했다가 거절까지 당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데? 이겁니다. 자,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지 마라 그랬다. 왜? 한동훈이 지금 국힘당이 지금 조국혁신당한테 와야 될 몫을 지들이 차지하고 있어. 사무실 우리 건데 지금 국힘당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안 주고 있거든. 그거 내놔. 그거 내놓으면은 우리가 방문 받아줄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찾아가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회의실 내놔라. 니들이 차지하고 있는 회의실 내놔라. 그 문제 때문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회의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방문을 못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알고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는데, 자, 문제가 되는 거는요, 국회 본청 224호실입니다. 224호실. 여기는요, 지난 21대 국회 때 국힘당이 차지하고 있던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되면서 이제 사무실 재배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국혁신당한테 안 좋은 사무실을 줬다가 부랴부랴 조국혁신당한테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사무실 위치를 재조정해 줬어요. 그러면서 224호실은 조국혁신당한테 줘야 되는 사무실이었던 겁니다. 사무실 3개를 주는데 이 국힘당이 사무실 하나를 차지한 채 지금까지 조국혁신당한테 넘겨주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댔느냐? 이 자리가 지금 뭐냐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쓰고 있는 자리였는데, 황우여가 지금 국회에 의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지금 딱 여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황우여 때문에 방을 하나 더 써야겠다. 대신에 황우여가 물러나고 나면은 이 사람 임시잖아. 임시니까 당대표 새로 뽑히면은 아무래도 뭐 대표실도 따로 꾸며야 되고 하니까 그때 그냥 우리가 철수할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되면은 조국혁신당 너가 이 사무실 갖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가져가야 되는 방을 국힘당이 지금 2달 이상 지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황우여 임기 끝나면 돌려줄게 라고 해놓고 안 줬던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황우여 사무실이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로 바꿔놨다는 거야. 돌려주기로 했잖아. 근데 이번에 당대표 비서실로 쓴다고? 뭐야 이거? 돌려주기로 해놓고. 발단이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뺏어가 있는 땅 그 사무실 줘. 그 우리 집 사무실 안 그래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가져가기로 했어. 왜 니들이 안 주냐? 빨리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그 문제 때문에 한동훈이 지금 조국혁신당을 방문을 못한 거예요. 근데 조국혁신당 안 가면서 민주당 가기도 좀 그렇잖아. 민주당 가는데 조국혁신당 안 가면은 야 한동훈 지가 말이야 지금 조국이한테 지금 찔리는 게 있고 이래 놓으니까 지가 조국한테 한 짓이 있어서 야 그래서 못 가나 보다 이런 소문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쩐 거다 에이 그냥 다 가지 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쉬쉬하면서 지금 정치적 여건 때문에 뭐 인사도 못 가고 뭐 한동훈 지금 특검법까지 막 올라오고 이런 판에 우리가 인사 갈 수 있겠어? 이런 변명을 댔다가 조국혁신당에서 야 어서 개소리야 니들 말이야 우리 사무실 뺏어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 돌려달라고 했다가 그거 돌려주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오는 거잖아 라고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1시간 그래서 한동훈이 완전히 지금 개망신을 한 겁니다. 아니 좀 찌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당인데 여당이 12석짜리 어떻게 보면 군소정당이잖아요. 그 군소정당의 사무실을 뺏어가지고 쓰고 있다. 그리고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기로 약속도 안 지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방문도 못한다. 아, 쪼잔하고 추잡하고 아이고 참. 딱 보면 정치 검사들의 쏘갈딱지가 어느 정도인지 너무나도 빤히 드러나는 대목 아닙니까? 진짜 정치 검사들은 쟤들 왜 저러고 사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죠. 예. 자,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국힘당에서 급 태도가 바뀝니다. 그 전날까지는 입 싹 닫고 우리는 몰라 이러던 애들이 갑자기 우리 철거할게 그러니까 갈게 사무실 돌려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나가기로 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망신 당하기 전에 쪼잔하네 추잡하네 이런 얘기 듣기 전에 그 때 되면 됐다고 나가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돌려주기로 했으면 돌려줘야지. 에? 황우여 대표실을 쓰다가 당대표 비서실로 이렇게 바꾸고 이러면 되겠어요? 참 쪼잔하지 않습니까? 얘들 이렇게 하고 살고 싶나? 뭔데 얘들? 참, 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정치검사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따구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정치검사들하고 협치라는 게 가능할까요? 얘들하고 상생이 가능할까요?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 협치, 상생 이따구 소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협치, 상생 할 만한 놈하고 좀 하라고. 이렇게 쪼잔 추잡한 애들하고 협치 되겠니? 참. 이게 상식 수준인데, 간혹 가다가 이 선비질,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선비질을 하려다 보면은, 군자도 아닌데 군자 노름하려고 하면은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응답하라 1988에 보면은 함박 스테이크를 먹는다면서 스프를 어디다 먹습니까? 예. 이런 사발에다 먹죠. 그런 장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생전에 서양식 음식을 먹어보지 않는데 한번 먹어볼까나? 라고 해서 우리 서양 티 한번 내볼까? 라는 식으로 하면은 예. 뭔가 어울리지 않죠. 지금 김두관 의원의 태도가 그겁니다. 선비 아니잖아 솔직히. 군자 아니잖아. 근데 선비인 척 군자인 척
쇼를 하려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얘기, 그러면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 참 답답스럽네요. 왜 개화기 때 서양 문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양 문물 흉내 내다가 보면 서양 문물도 아닌 것이, 중국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조선 것도 아닌 것이 이상한 그런 차림새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가끔씩 저쪽 중동지방 그쪽 사진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중동지방 사람들은 바지를 정말 우리 그 한복 바지, 핫바지 같은 걸 입고 있으면서 위에는 꼭 이렇게 자켓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면은 되게 차림새가 이상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분푸짐하게 이렇게 되잖아. 예. 자, 그런 차림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김두관 전 의원, 지금 자기 몸에, 자기 생활에, 자기 인생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도 안 하게 우리가 왜 군자 흉내를 내고 그래. 그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푸름님,